2016년 6월 영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환호했죠. 드디어 경제적 번영과 국경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평균적인 영국 시민은 약 2,100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21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고 국경 통제를 약속했던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영국으로 들어왔죠. 2025년 1월 조사에서 거의 50%의 국민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유럽연합이 핵심 무역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약속된 미래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처음에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영국과 유럽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된 브렉시트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대해 오랫동안 의구심을 품어왔습니다. 2차 대전 후 유럽 통합을 평화 프로젝트로 받아들인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영국의 관심사는 항상 대륙을 넘어선 곳에 있었거든요. 제국주의 전통과 섬나라 특유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죠. 전쟁 중 본토 침입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런 분리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973년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 이후에도 영국과 유럽의 관계는 정치적 이념 공유보다는 경제적 거래에 집중된 실용적 관계에 머물렀어요. 상호 불신은 계속 깊어졌죠. 1975년 첫 번째 국민투표에서는 잔류가 결정됐지만 반유럽 정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이 반대 문화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이젤 페라지와 영국 독립당이 앞장서면서 유럽 회의론이 주류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거든요. 이들의 반대 논리는 세 가지 핵심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경제적 자주권, 국경 관리, 국가적 독립성이었죠. 유럽연합이 바나나의 구분 정도까지 규제한다는 악명 높은 주장 같은 것들이 언론을 통해 증폭됐어요. 거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의 회의감을 부추기고 브뤼셀이 영국의 불필요한 규칙들을 강요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에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내는 회원국 중 하나였어요. 부유한 회원국으로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합에 납부했거든요. 이를 통해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종 프로그램에 자금을 댔습니다. 어려운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이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바로 인구 이동의 자유였어요. 원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국경을 넘나드는 무제한 이민으로 발전했고, 이는 영국에서 점점 더 논란이 되는 문제가 됐죠. 특히 2004년 유럽연합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10개국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대규모 확장을 단행했을 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주요 경제국들이 신규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일시적 제한을 가했던 반면 영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영국은 동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민 물결을 경험했고, 그 이후 10년간 100만 명을 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설업, 호텔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며 경제에 기여했지만 임금 하락, 주택난,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동유럽 출신 저숙련 이민자들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이 비용보다 더 큰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영국 경제가 정체 상태에 있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미국에 뒤처지게 됐거든요. 유럽연합이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역사적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 경제가 세계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을 비난했어요. 논쟁을 끝내기 위해 이 문제가 국민에게 맡겨졌습니다. 치열한 캠페인 끝에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독립의 장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잔류파는 주도권을 잃게 됐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유럽연합에 보내고 있어요. 대신 국민 건강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탈퇴에 투표해서 통제권을 되찾읍시다. 공공 서비스 부담 증가, 이민 증가,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들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월 23일 영국은 지금 악명 높은 결정을 내렸죠. 52% 대 48% 브렉시트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순이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국가의 공공 서비스들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민 투표가 실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인구의 30%만이 유럽연합 탈퇴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약속들이 무너졌어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무역은 감소했으며 이민은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한때 승리를 축하했던 사람들조차 우리가 대체 뭘 한 거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일관된 계획이 없었거든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모든 유럽연합 법률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강성 브렉시트. 정치적 연합에서는 탈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온건한 브렉시트가 있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브렉시트가 어떤 모습일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브렉시트를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두 세계의 모든 장점을 원하게 됐어요. 유럽연합으로부터는 자유로우면서도 단점은 없기를 바랐거든요. 브렉시트 관련 법안 통과에는 5년이 걸렸고 3번의 정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합의된 협정으로 인해 인구 이동의 자유는 종료됐고 영국은 규제상 독립성을 얻었으며 유럽연합 기금에 대한 기여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랐어요.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럽 시장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됐거든요. 무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단 하나의 조건 하에서 유럽연합과의 소위 자유무역을 유지했어요. 영국 생산업체들이 유럽연합의 생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영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국경에서 세관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탈퇴 이전 수준보다 11% 감소했어요.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매년 약 420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재앙이 됐죠. 그리고 이것이 영국 어업계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들은 브렉시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꼽혔거든요. 활동가들은 이제 유럽연합 할당량에서 벗어나 영국 어민들이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 판매하려면 세관 규정에 수많은 번거로움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브렉시트 이후 한 달 동안 유럽연합으로의 해산물 수출은 83% 감소했습니다. 물론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는 반박할 여지가 있어요. 이런 모든 비용들은 영국이 이제 다른 주요 경제권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상쇄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성사된 거래들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2023년 호주와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45억 파운드의 수출 관세가 철폐됐어요. 이로 인해 호주에서 스카치 위스키와 도자기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브렉시트의 큰 성공으로 칭찬받았죠. 실제로는 이 거래의 영향이 미미했고 이 역사적인 협정은 영국 국내 총생산을 고작 0.08%만 증가시켰어요. 브렉시트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실을 조금도 줄여주지 못했거든요.
탈퇴 캠페인에서 그려진 이미지는 세계화된 영국의 모습이었고 제국 시대로의 회귀였습니다. 영국이 골치 아픈 유럽연합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세계 무역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실패 때문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에서 멀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이 점점 폐쇄적이 되어 영국이 주요 거래를 성사시킬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글로벌 영국이 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장벽은 바로 영국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영국은 2023년에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수출의 42% 이상이 유럽연합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는 간단한 경제 법칙 때문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를 프랑스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450파운드입니다. 미국에는 15,500파운드가 넘어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유럽이 다른 잠재적 무역 상대국들보다 영국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국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장 저렴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세계 무역 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깨진 약속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이제 브렉시트의 또 다른 핵심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민 통제였죠. 유럽 반대편에 위치한 터키는 3,3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2014년까지 이 나라는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원국이 된다면 무역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적 이동의 자유도 누리게 될 것이었거든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영국 국경이 8천 몇 명의 이주민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이 대규모 이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회가 있을 때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지 30%만이 이민이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믿었던 시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결국 터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대량 이주에 대한 두려움이 영국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영국 국민의 73%가 경제, 국민 건강 서비스, 환경보다 이민을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겼어요.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장은 간단했어요.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은 영국이 국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따라서 결코 이주 수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이민을 통제하는 대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2023년 영국으로의 이민은 125만 명이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현재 인구의 약 2%가 1년 만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럽연합을 탈퇴함으로써 이주를 억제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깨진 약속에 관해서는 이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브렉시트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지만 침체가 왔고, 국경 통제를 약속했지만 이민은 급증했으며, 글로벌 영국을 약속했지만 고립만 깊어졌죠. 2016년 6월 23일의 그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감정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이 됐어요. 지금 영국 국민의 70%는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죠. 브렉시트의 진짜 비극은 경제적 손실이나 정치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체가 근거 없는 약속을 믿었고 그 대가로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두려움과 분노에 이끌려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를요.